후보자를 만났을 때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볼 문종필입니다. 리크루팅을 잘하고 싶다면 우리는 후보자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험 설계사라는 잡에 대한 가치를 자신감 있게 후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신감이 배양됐으면 좋겠고요. 후보자와 상담할 때 후보자들에게 실제로 우리 잡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전달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새로운 직업에 대한 어떤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그런 후보자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상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과 감옥의 공통점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직장인과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 갇혀있는 생활을 한다. 두 번째,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다. 세 번째,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자발적인 것보다는 비자발적인 행동으로 해서 지시와 어떤 상황에 의한 일들이 더 많더라. 네 번째,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감옥에 수감된 사람과 직장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또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겁니다. 직장인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지만 감옥에 수감된 사람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감옥에 수감된 사람은 그만두고 싶을 때 떠나면 그게 결국은 탈옥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직장인들의 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연봉 인상, 진급, 임원이 되는 거 대부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설문을 해본 결과 먹고 사는 데만 지장 없으면 가정입니다. 먹고 사는 데만 지장 없다면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사표를 내고 싶다. 이게 1번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만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제가 공통점을 물어보고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결국엔 다 감옥과 직장의 공통점으로 귀결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보험회사 매니저들은 후보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있는 현재 삶 속에서 다른 비전을 제시해줘서 얼마든지 당신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일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과 확신을 좀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강의도 하고 실제로 필드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후보자를 만나러 가면은 리크루팅을 할 생각으로 만나러 갑니다. 근데 모든 게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후보자를 만났을 때 야구하듯이 하자라는 거죠.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홈런입니까? 안타입니까? 장타입니까? 출루입니까? 투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수가 아무리 잘해도 점수를 못 내면 이길 수 없는 게 게임이니까요. 저는 매니저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를 만났을 때 어쨌든 1루에만 보내자. 후보자를 1루에만 보내자. 번트를 치든 사구를 골라내든 몸으로 맞든 안타를 치든 물론 홈런을 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홈런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할 수 있는 거 1루에만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후보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후보자를 1루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지점 내에 혹은 본부 내에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2루로 보내고 3루로 보내고 결국엔 홈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여러 가지 리크루팅에서는 좀 유기적인 협업 관계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 방에 홈런과 장타를 노리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삼진을 당하기 쉽다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후속 타자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후보자를 만났을 때 후보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는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이 일이 나의 천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이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은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실제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간혹 우리 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후보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후보자의 마음은 본인이 형성해왔던, 본인이 살아왔던 어떤 그런 삶을 두고 새로운 삶으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직장을 바꾸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직업 자체를 바꾼다라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죠. 한간에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은 가정에서 이혼을 하는 것만큼 심적인 고통이 많은 어떤 그런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후보자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후보자든 마음의 벽을 치고 여러분들과 어떤 상담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의 벽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직접 넘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벽은 후보자가 직접 넘어오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상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를 또 살아간다면 후보자들은 그 미래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이런 식의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물론 설득 기법 중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줘서 설득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가치와 어떤 삶의 패턴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이해와 인정 속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주는 것이 또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후보자들이 매니저를 만나서 리크루팅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소득에 대한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이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 오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로서 후보자를 만났을 때 혹시나 가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삶과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떤 매니저님들의 자세의 핵심이 여기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많은 후보자들을 만나고 후보자들을 만나도 그렇게 거부감 없이 후보자들이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후보자에게 우리는 새로운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쁘지 않다. 지금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간다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한 방에 해결하지 말자. 출路에 집중하자.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후보자의 면담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